네, 안녕하십니까. 머니코드 구독자님들. 장민재 연구원입니다. 자, 최근에 네이버가 굉장히 핫했죠. 일본의 소프트뱅크와 네이버 지분이 절반씩 들어간 라인 SNS를 두고 공방전이 펼쳐졌는데, 네이버 주주 입장에서 지금 언론사에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뭐 한일 감정 다 배제하고 주가적인 측면에서만 한번 바라봐 봅시다. 제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자, 이번에 24년도 들어와서 일본이 라인 지분을 뺏으려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지만, 사실상 이 움직임은 과거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죠. 네이버 라인이 야후 라인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던 21년도부터 살짝살짝 압박이 시작됐다가 23년도 네이버 클라우드 개인정보 유출 51만 건 발표가 된 이후로 압박이 좀 많이 심해졌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시면 2020년에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외출 및 대면 만남의 제한으로 인해서 인터넷 소비가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었죠. 그 여파로 인해서 네이버 쇼핑 그리고 커머스 광고 중개 판매 부분에서 네이버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렇게 주가가 쭉 상승을 하고 난 뒤에 21년도부터는 고금리 기조로 인해서 네이버뿐만 아니라 타 주식들도 많이 흘러내렸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네이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은 참 좋은 소식인데, 그럼 이번에 지분 이슈에 대한 네이버 매출의 타격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면 되겠죠. 자, 라인 매출은 네이버 보고서에 찍히지 않아요. 왜냐면 라인을 보유한 일본의 A홀딩스에 대한 지분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보유하고 있긴 하지만, 라인과 야후가 통합이 되면서 법적으로는 소프트뱅크의 연결자회사로 등록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네이버 매출에는 찍히지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지분법 손익으로 A홀딩스에 대한 이익을 2,600억 정도 땡겨 왔습니다. 이 정도가 지금 네이버에서 라인으로 수익을 가져오고 있는 규모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24년도 1분기 지분법 손익에는 한 약 800억 정도 적자가 찍혀 있어요. 손실 금액으로 찍혀 있는데, 그러면 매각 조건으로 약 10조 원 정도 받는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에서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오는 건 좀 어마어마한 규모죠. 네이버 시가총액의 3분의 1 규모라서 오히려 지분 매각이 더 괜찮은 것 아닌가 싶기도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라인은 플랫폼이기 때문에 MAU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월 이용자 수가 한 2억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당장의 10조보다는 지분을 홀딩하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이건 경영권자들의 결정에 따라서 바뀌겠지만, 여튼 네이버가 어떤 선택을 할지 같이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시 주가의 관점으로 바라보자면, 비교적 최근에 불거진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어요. 5월 들어서 외국인이 다시 매수 포지션을 잡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이버 펀더멘탈이 계속 우상향 중인데 주가는 힘을 못 쓰는 느낌이 많이 드실 거예요. 근데 자, 차트를 잠깐 같이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 때 주가가 기존 밸류였던 20만 원 부근에서 2.25배 정도 펌핑이 됐어요. 이때 오른 이유를 앞서 설명드렸었죠. 인터넷 소비 증가 여파로 인해서 네이버 매출의 대폭적인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에 올랐었던 건데, 막상 까보니까 영업이익이 오르긴 올랐는데 10%밖에 안 올랐네. 그 뒤로도 성장은 보이긴 하는데 주가가 이 2배 이상 튈 정도의 성장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주가가 반납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 네 말처럼 너무 과한 상승이었다고 치자. 그래도 이렇게까지 하락하고 과거 주가까지 하락한 건 저평가된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비교를 해봅시다. 네이버 영업이익이 20년도에 1.2조 정도가 나와줬고, 23년도에는 1.48조 정도 나와줬어요. 미리 계산을 해봤는데 한 22% 정도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럼 20년도를 기준으로 23년까지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나 올랐는지 살펴보시면 11.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럼 단순히 퍼센테이지만 보고 계산을 하면 물가 대비 성장은 11%한 거죠. 20년도 초 주가가 지금 주가 정도 되는데 11% 정도 상승한 거면 한 거의 21만 원 정도 수준이에요. 적정 밸류인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 때 올랐다가 고금리에 빠진 이 구간은 그냥 없애버리세요. 저 구간은 실적 미반영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앞으로 네이버 투자 어떻게 해야 될지 보이실 겁니다.
주가가 기대감을 먹고 산다고 하지만 뭐 이런 상승은 이미 펀더멘탈을 너무나 벗어난 상승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적정 밸류 구하는 거 뭐 영업이익 곱하기 멀티플 해서 구할 수 있지만 펀더멘탈 증감을 차트에 대입해서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전에 포스코홀딩스 영상에서도 내도록 말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시장에서 가장 많은 게 요 두 개니까요. 그럼 네이버 지금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딱 두고 말씀드리면 지금은 살 때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지금 올해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8조 정도 나와요. 실제로 이번 1분기 영업이익도 서프라이즈가 나와줬죠. 이런 흐름대로라면 컨센 부합 가능성이 가능할 걸로 보이고 실제로 컨센 부합 시에는 영업이익이 한 해 만에 22% 성장을 하는 겁니다. 지난 3년간 성장했던 상승률을 단 1년 만에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적정 밸류가 이 20만 원에서 22만 원 사이인데 여기서 22%가 성장을 해버리면 뭐 한 26만 원 언저리 정도 되겠네요. 저는 여기까지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주가 자체는 영업이익 성장률이 잘 나와도 주도 섹터처럼 시장에서 부각받고 밀어줄 때부터 가격 상승이 나와주기 때문에 언제 갈지는 그 누구도 모릅니다. 근데 하방은 완벽히 막혀 있는 게 맞죠. 회사가 역성장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매해 성장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반짝 이슈가 되었었던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의 한국 입점으로 광고 수익이 분산될 우려도 주가 한 차례 빠졌었죠. 이 이슈는 실제 데이터상으로도 그렇게 큰 뭐 걱정은 안 됩니다. 왜냐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성비 제품 싸고 좋은 거 선호할 거예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근데 테무랑 알리 제품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런지 테무 이탈률이 4월 기준으로 한 40% 가량 나옵니다. 설치 건수도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아무리 가성비 제품이 좋지만 품질 문제 때문에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알리는 그나마 낫긴 한데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 주변 사람들도 테무에서 배송시켜보고 품질에 실망해서 어플 지운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광고 수익에는 그리 큰 타격은 없을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네이버와 관련한 여러 가지 노이즈가 끼어 있는 상태지만 그렇게 임팩트 있는 것은 아니고 펀더멘탈을 반영한 주가는 살짝 저평가인 상태로 판단이 된다. 다만 주가는 하방 지지가 확인이 되었고 앞으로의 컨센서스 부합 시 재차 상승 여력은 충분해 보인다. 지금 주가 방향은 상승 후 쉬어가는 단계다. 이 정도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시점에서 네이버를 사야 하는지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서 이번 영상 보시고 충분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면서 전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